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마 오늘 오시면서 아까 비 안 맞고 오셨을 것 같은데 아침에도 조금 비가 내려가지고 요즘 날씨가 장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날 수 있는 게 제가 이 목감기, 코감기에 조금 걸려서 약간 여러분들이 꾀꼬리 같은 제 목소리로 저랑 함께 시작을 못 한다는 점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일단 같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 기본 예비 강의 상황 판단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우선 이 기본 예비 강의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같이 살펴볼지 확인을 좀 해보면 요 단계에서 확인해 볼 게 우리 기출문제를 8개년 그리고 유형별로 보기 앞서서 가장 난이도가 쉬웠던 4개년만을 선별해서 기본 예비 때 살펴볼 거고, 그리고 심화 예비로 넘어가면 난이도가 가장 까다로웠던 해 4개 년도를 또 골라서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계획서 혹시 갖고 계시면 강의 계획서에 우리가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4개년도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우리 언제? 가장 상판 쉬웠다라고 최근 8개년 중에 평가받은, 사실 역대 기출 중에 가장 쉬웠던 연도를 골라라라고 하면 그게 올해 기출, 2023년 기출이 될 거라서 2023년을 통해서 우리 기본 예비 강의 같이 시작해 볼 거고요. 그 다음 기출이 2021년이에요. 그리고 2022년은 지금 빠지고 가는 게 2022년 기출은 역대 상판 중에 가장 어려웠던 회차로 꼽히기 때문에 건너뛰고 우리 기본 예비 때 말고 심화 예비 때 살펴볼 거고요. 우리 21년 다음에 17년. 전 요게 제가 수험생 때 겪어봤던 가장 쉬웠던 상판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 문제 그리고 2018년 문제. 그래서 보통 요 기점으로 상판이 조금 평이해졌다라는 말을 하다가 그게 무색하게 이제 22년도 시험이 조금 까다로웠어서 일단 우리가 기본 예비 때는 요렇게 4개 연도 순서대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아마 앞서서 자료에서 기본 예비 강의 듣고 오셨겠지만 그때는 사실 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조금 길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해설을 장황하게 하진 않을 거지만 놓치는 건 없이 가져갈 건데 자료 해석 대비는 강의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운영 방식은 똑같겠죠. 우리 어떻게 깔끔하게 한 교시마다 우리 10문제씩 끊어가면서 같이 살펴볼 거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숙제 문자 다 받으셨을 거라서 문제 그래도 풀고 2023년 거 풀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져가 볼 거고요. 그리고 합격 책임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스터디 시작될 거죠. 그래서 스터디는 우리 지역인재 수업이 없는 수요일 날 진행이 될 거고, 아마 이제 합격 책임반 분들은 스터디 리더분께서 여러분들하고 또 단톡방 파서 또 소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스터디 관련해서 이제 교재는 여러분 민간 경력자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유형별로 앞선 강의에서 일부 문제들을 선별해서 살펴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간 경력자도 시간을 재고 연도별로 살펴보라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이제 스터디 리더와 함께 가질 거고요. 그 외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계산 연습이 더 하고 싶다거나 어떤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 이제 스터디 리더분한테 피드백 주시면 그런 거 추가로 또 여러분 시간 내어서 또 진행해 주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아마 진단평가 형태로 시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는 볼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마 똑같이 20문제 우리 선별해가지고 시험 칠 거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공지로 드리고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교재로 들어가서 2023년 기출문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출을 연도별로 순서대로 1번부터 쭉 살펴보는 만큼 어떻게 보면 5급 수험생과 함께하는 기본 강의의 쉬운 문제들로 예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화 예비 강의 때는 어려운 문제들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복습.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5급 수험생과 함께하는 기본 강의가 저 같은 경우는 퀴즈 문제부터 난이도 높게 검토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강의의 난이도가 절대 평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본 예비 강의 학습을 조금 탄탄히 해두시면 그 강의로 넘어갔을 때 조금 수월하게 미리 예습 없어도 수업을 듣고 따라가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 우리 1번부터 조금 살펴보러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정답률도 문항별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언자상 중에서 가장 문항의 정답률이 의미를 갖는 게 상판
상판이겠죠. 그래서 상판은 여러분들 보면 되게 낯설고 까다로운 퀴즈 문제에서는 나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정답률은 공식 발표된 자료는 아니고요. 문항별 정답률 자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기 때문에 가채점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정답률을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오차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정답률의 편차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같이 문항별로 하나하나 검토해보면서 가져갈 거라 혹시 여력이 되시면 문항 옆에 제가 불러드리는 정답률 적어두시면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리뷰하실 때 조금 편하게 리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으로 가볼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제가 정답률이 90% 정도 딱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90%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정답률이죠. 10명 중 9명이 이 문제를 맞췄다는 건데 사실 문항의 난이도 대비 이제까지 기출과 비교하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정답률이야.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2번 문제 정답률이 여러분 95% 정도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물론 여러분들 이 가채점 정답률은 어느 정도 합격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입력한다는 거에 어느 정도 우리 완전 시험에 대한 가능성을 내려놓고 있는 친구들의 그런 표본은 조금 누락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전에서도 실제로 거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이런 문제들을 맞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 좋은 문제 반드시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1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같이 확인을 해보자. 정답이야 여러분 채점하셨겠지만 당연히 굉장히 하단부 5번에서 등장을 해서 시간을 조금 끌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문제풀이 방식을 그대로 끌고 갔을 때 이 선지를 먼저 살펴보러 한번 가볼 거고요. 이제 슬슬 선지를 먼저 살펴보러 가면 선지를 꼼꼼하게 읽어내자가 아니라 선지 속에 담겨있는 포인트들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지문으로 올라가서 누구보다 빠르게 선지의 근거를 찾고 정오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선지로 가서 볼 때 항상 서술어를 봐라는 아닌데 서술어는 특히 법조문 문제에서 각각의 선지의 내용을 구분 지어주는 좋은 포인트 중 하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선지 5개의 서술어가 되게 다 비슷해 버리면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건 그냥 유사한 특성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정도에서 끝날 건데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1번에서 일단 비용 일부 지원 이런 이야기 들어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넘어갔더니 지정 취소에 대한 이야기 들어오죠. 3번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오니까 지금 1, 2, 3번 다 다른 이야기 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보이죠. 그 다음 4번 왔더니 다시 뭘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죠. 그 다음 5번 넘어왔더니 지정 취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2번에서도 지정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번과 5번은 지정 취소라는 부분에서는 유사한 우리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분명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의 재량이 좀 들어와요. 유사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선지가 담고 있다면 그때는 각각의 선지의 차이점까지 구분지어 놓고 본문으로 올라갈지 근거의 위치는 공통된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 맞으니까 선지를 해결할 때 위치만 잡아놓고 그때 디테일하게 볼지는 여러분 선지 보시는 여러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정 취소라는 맥락이 1, 3, 4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2번과 5번을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건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서도 일부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일 거라 내가 긴 지문 속에서 또 이 두 선지를 구분해야 된다기보다 지문의 일부에서만 검토하면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오래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느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바로 본문으로 올라가서도 서술어들 위주로 보면서 일단 구조 잡으러 가야겠죠. 최근의 법조문 문제의 트렌드가 대표적으로 지문의 구조상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법조문을 출제하고 있는 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대표적인 특성인데 일단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확대하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끝나고 있고요. 두 번째 갔더니 제목이 있죠. 설치, 지정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1항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뭐라고요? 전부, 일부, 비용 지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3항을 왔더니 또 3항도 일부, 전부, 비용 지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2항과 3항이 둘 다 비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이걸 지금 아까랑 똑같아요. 차이를 더 디테일하게 보고 가시려면 여러분 일단 속독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비용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2항과 3항에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내용을 끌고 오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개 항 중에 어디에 적용을 받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해야겠다. 요 정도 짚어두고 가시면 되겠죠. 근데 조금 본문을 더 많이 읽어내시는 분들은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하면 시작이 다르죠. 주체가 다르게 들어간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부장과는 지자체 장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지만 주체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요 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잡아볼 수 있을 거고요.